실제적으로 사실 재난 관련돼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냥 지금 좀 미흡했던 것은 미흡했다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단답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은 뭐 아시는 것처럼 방문하는 분들이나 군산 시민들이나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파가 있고 월명산이 있고 방문객들이 군산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발생된 폭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수해 피해를 또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살기 좋은 군산이란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6일, 7일에 거쳐서 그 집중호우로 뭐 최대 152mm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보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시에서는 항상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자연재해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한두 번이면은 시민들이 맞아, 비가 많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매년 동안 크고 작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변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 피해 보신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또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 당한 지역이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절망 그리고 자포자기 좀 이렇게 좀 자기한 그 절망감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써준 답변, 물론 수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참고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시고, 사실 뭐 재난은 저희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한테 왜 이것에 대책을 못 세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그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다선 의원들은 그동안에 10여 년씩 의원하신 분들도 똑같거든요. 사실 특별한 대책 제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지나. 그래서 저는 공동의 책임이다. 그럼 문제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진단해 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이제 언론부를 통해서 상습으로 침수된 문화동 성성 아파트 트렌치를 이제 공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그 근방에 문화동 성성 아파트 위쪽에 엄마성 칼국수 있는데 그쪽에 트렌치 공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집행부한테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트렌치만 공사해도 안 된다. 왜냐면은 결국은 트렌치는 빗물바지 역할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빗물들을 트렌치로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빗물들이, 도로에 있던 빗물들이 트렌치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렌치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도로 옆에 흔히 말하는 빗물바지, 측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각에 직사각형의 측구가 있어요. 거기 빗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대부분이 그 빗물 측구 밑에 관이 연결돼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우수 박스로 연결이 돼요. 근데 군산시는 트렌치가 있는 것들을 띄엄띄엄 한 20-30m씩 띄엄띄엄 있던 것들을 전체를 다 트렌치로 바꿨죠. 그러면 빗물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아진 물이 나가는 관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지킬 때 이거 병모 영상 나와서 또 침수된다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공사하지 않고 트렌치만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비가 이것보다 조금 왔어도 그 지역은 침수됐을 거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거기가 침수됐었잖아요, 시장님. 아시죠? 작년에 엄마성 칼국수 침수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피해 있어서 했어요. 이번 같이 비가 안 왔어도. 네? 그 이유는 트렌치 공사만이지 트렌치에서 받아진 빗물을 빼는 관들을 더 촘촘하게 묻었어야 그 가운데가 제가 알기로는 4.3m짜리, 4.2m, 1.5m짜리 박스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삼성 그 문아파트 그 사업을 했는데 또 침수가 됐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우리 삼성 아파트 주변 그다음 나운동 거기가 잠겼는데 그때 호우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그 후로 일정 부분 좀 공사를 좀 하고 뭐 저류주도 만들고 해서 그쪽 지역이 2020년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제 시간당 이게 100mm 이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제 아마 질문에 아까 들어있던데 사실 빗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문화동 앞으로 지나서 경포천으로 가는 것밖에 지금 군산시가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디로 지금 옥규천으로 뺄 것인가 어디로 뺄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런 재난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한 1년에 한 500억 정도 하나 받아가지고 추진을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암지구 하고 있고 좀 앞으로 지금 계속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 빨리 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그동안의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시간이 빠르고 효율적인가 따져가지고 어디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이따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전 사전 한번 보여주시죠. 군산시가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2012년도에 준할 정도로 피해가 이번에 그 구보수 사거리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꼭 비가 많이 와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말고 그 논 사진 좀 한번 보시죠. 논 수치 나와 있는 거. 예, 그렇죠. 저게 작년 거와 올해 거에 군산시의 피해 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리고 농경지들 말하는 거죠. 시내 주변 외에 읍면에 있는 농경지들 침수가 오히려 올해보다 작년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거면 이번에는 진짜 예기치 못하게 150mm가 많이 와서 구봉서 사거리가 2012년도에 준한 그 정도로 피해가 됐었다. 어쩔 수 없었다 했는데 노는 작년보다 피해가 적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은 배수의 문제인 거죠. 제가 배수.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렇죠. 예, 그 작년에 올해보다 비가 적었는데 그쪽 목산 저쪽에 논이 잡혔어요. 그래서 잠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지시를 하면 현장을 가가지고 옥규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정 정도 한시적인 저류조를 하자. 우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파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거기를 저류조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옥산 그쪽에 들판이 그래도 덜 잠기더라고요. 우리가 그 우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우기가 오기 전에 하수도 그게 상황이 좀 증설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그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구가 겹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지역구에서 수해 피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첫째 다선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통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수납이 바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나운삼동 미룡동에 항상 산성수 지역이 있는데 삼복동하고 경계 지역이 어디냐면은 미성초등학교예요. 아실 거예요. 네. 미성초등학교 역시도 작년보다 침수가 안 됐어요. 네. 미성초등학교 역시도.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물길이 다른 거죠. 미성초등학교 쪽은 저희 공단 쪽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나운동 쪽은 문화동 쪽으로 다 집중이 돼서 경포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길의 문제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시민들한테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비는 많이 왔지만은 침수 안 된 지역은 물길이 그래도 잘 잡혀 있어서 침수가 좀 적었던 거고 어쨌든 문화동 나운동
쪽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동으로 있는 사열, 그 우수관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지역, 그 관을 가는 지역들이 침수됐다. 이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다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할 도리가 없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물길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물길을 분산시키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니까 물길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는 이제 저희 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런 것들을 서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에 침수 많이 됐던 그 남운동 지역은 우수조류조가 2개나 있어요. 하나는 저류형이고 하나는 펌핑용으로 2개가 있죠. 근데 뭐 나온 1동, 2동 그 저류조에는 뭐 제가 개요를 설명해달라는데 뭐 개요 설명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온 그 이저류지는 4,000톤 정도를 저류하는 거고 4,600톤, 4,000톤 저류하는 거고 그리고 일저류지는 8,000톤인데 이건 압송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장님 혹시 압송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송 펌프가 제대로 시간적으로는 됐어요. 시간적으로는 자료에도 보니까 비가 12시에서 12시 30분 전에 집중 쏟아서 1시간 정도 왔고요. 압송 펌프는 00시 19분에 압송 펌프를 가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응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답변서에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어제 현장을 가서 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한테 압송관로 설계도면을 달라고 한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설계도면이 없대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집행부 혼내시든지 뭐든지 확인해서 설계도면이 없어. 설계도면이 공사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설계도면이 없어.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해도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 이게. 그래서 하수관망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저류 1저류조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예수전당 쪽을 건너서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요. 수성동 동신아파트 옆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떨어집니다. 거기로 떨어지는데 담당 공무원 말 들어보니까 거기 떨어뜨리니까 1m짜리 압송관로가 분당 180톤의 물을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홀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민원에 있어서 그걸 추가로 연장합니다. 연장해서 한 30m, 한 50m 연장을 해가지고 그 길 건너 우리 그 육교 전해로 연결을 해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맨홀들이 뚜껑이 열리니까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수관들은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그걸 요즘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옛날 오수관 뚜껑 열리고 다니는 안 그랬는데 볼트식으로 조여가지고 뚜껑이 안 열리게끔 한 우수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은 안 열렸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박스가 콘크리트 박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박스 이 3개가 다 일어났어요. 그 사진 있나요? 예. 저겁니다. 지금 3개 보이시죠? 저게 지금 관인데 맨홀이에요, 맨홀. 인도 블럭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로 압이 센 거죠. 180톤이 막 저기서 분당 쏴버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기존관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지금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저게 7일날 아마 그랬을 건데 7일날 저게 근데 지금 어제 가보니까 저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제.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다 하지만은 사실 저런 것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그 유도 표시 저것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가 안전불감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저렇게 했는지. 그랬더니 지도를 보니까 압송 펌프를 저기에다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송 펌프라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분당 180톤을 쏩니다. 분당 180톤. 1m 관에, 주철관에다. 근데 그것을 압송관을 쐈는데 기존관 아시는 대부분이 흉관입니다. 흉관. 박스관이나 둥근 원형 흉관이에요. 근데 거기다 쏘면 그게 견뎌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공사를 할 때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북로 사고가 침수돼서 제가 아는 지인을 비롯해서 한 2-3명 정도가 차량이 남북로에 침수가 됐습니다. 왜 침수가 됐는가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지대가 낮으니까 침수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펌핑에서 나운독체 넘어온 물들이 관으로 안 들어가고 저기서 다 오버돼서 도로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인 남북로 사거리로 다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로 사거리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물이 침수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따른 2중, 3중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오. 맨날 뚜껑 열어보면 안에가 다 깨졌어요. 근데 한 달이 넘으면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압송관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좀 저희는 멀죠 사실. 왜냐하면 일저류조에서 경북 쪽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1km 이렇게 되니까 멀죠. 1km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백 미터 되니까 멀죠. 근데 압송관로는 원래 직접적으로 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대책들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쭉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관을 압송관로는 우리가 강제로 펌핑을 해서 쏘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은 추가 설치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현장을 그 시장 질문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저 지하 펌프장이 한 개에 90톤 분당 90톤 능력입니다. 2대가 있어요. 그래서 180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요, 박스가 수중 박스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여기다 펌핑장을 하나 더 해서 270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산시가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바뀌시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안 바꿨던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이 왜 그럴 거라 확신한, 물론 박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확실한 심정이 가지만은 또 하나 확인했던 게 뭐냐면 울산 중구에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1,400톤인가 600톤인데요. 저류량이 압송 펌프를 얼마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700톤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직원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때 직원 얘기가 사실 과한 건 있다. 과한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는 180톤인데 분당. 과하게 해야 돼요. 예, 과하죠. 근데 저희는 180톤인데. 과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1,700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옆에 하나 박스가 더 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설계할 때 향후에 가면은 이게 집중호우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야겠구나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미 앞선 걸라고 있기 때문에 이 펌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집행부 통해서 전문가들이랑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제 그쪽에서 넘어가는 물들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나가가지고 기존 우수관로 연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포천에서 물이 차면은 기존 우수관로가 물이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그 용역 설계 용역을 잡아서 이것을 경포천으로 갈 것인가 좀 더 연장을 늘려서 옥희천까지 예. 그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그쪽 지금 남운동 쪽에서 나가는 물들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막힘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제가 뒤에 대안제시다 써놨는데 시장님이 질문들 다 보셔가지고 지금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질문지가 아니라 그건 제가 어제도 전에 지적을 한 거예요. 어제도 현장에서 그 담당 계장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경포천에 지금 그 4,200톤 배수 펌프 시설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펌프래요. 근데 이번에 그 향후 대책에 보니까 그걸 늘려서 4,900톤을 좀 넘게 경포천 펌프장을 경포천 펌프장. 그러니까 결국은 4,200톤으로도 부족하니까 4,900 한 70톤 정도로 해서 지금 한 700톤 이상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이 원협 뒤에 옥해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승문으로 차단하면 돼요. 안 들어와. 이번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물이 경포천까지 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돼요. 그럼 몇 킬로 가게 되면은 나운동 거 우수가 큰 물이 들어가니까 이 작은 물들이 합류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사열박스, 문화동 제일 큰 우리 우수관 사열박스인데가 이 물이 가둬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이 이건 자연유화로 내려오기 때문에 압송이 되면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협에서부터의 물을 경포천까지 내려보내는 필요가 없다. 원협에서 있는 물은 이미 우리가 옥해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펌핑장을 만들어서 옥해천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분할시켜야 된다. 예,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시장님도 거의 동의하시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할수 있으니까. 자체 그걸 환경부하고 또 논의를 해서 꼭 예산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꼭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것은 관을 묻는 거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나 도비나 좀 받으면 좋고 안 되면은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하자. 저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저쪽 나온 일동이 나온 이동 구 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일단 물을 빼주는 역할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 흐름도 하나 보내주세요. 조금 전 거 우수 흐름도 조금 전 더 뒤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 흐름도입니다. 파란 화살표들이 가서 결국 문화동 삼성 아파트가 현대코아로 모아져서 가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도로 된 게 나온 일조에서 빗물 처리주는 펌핑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났던 킴스마트 그쪽의 저지대의 물들은 저희 펌핑장으로 모아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펌핑장이 또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년 전인가 한번 그 펌핑장을 가동했냐 안 했냐 해서 우리가 그때 아마 그 간담회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펌핑장 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펌핑장을 쏘고 있는데 이 물이 제대로 지금 못 들어오는 거 물이 이제 그 박스관 좀 설명이 좀 그렇지만은 박스관이 지금 식자재 마트하고 주유소 사이가 박스관이 묻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시작 박스관이에요. 거기가 사실 시작을 박스관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시작 박스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안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8,000톤의 저류주에다 물을 받아놓고 분당 180톤 물을 쏴버리니까 결국은 유입하는 물보다 쏘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모터를 한번 돌리면은 멈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 들어온 걸 막았대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죠, 시장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거기가 지금 기존 박스관에다 박스 깨기려 가지고 우수저로 들어가는 박스를 묻었어요. 이게 관이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데 옆에서 박스를 묻어서 우수저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깼는데 물이 가는데 이 물이 여기로 와락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큰 길로 가고 옆에 가지선으로 오다 보니까 물 양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분당 180톤을 쏘는데 이 물들이 들어오는 양이 적다 이거죠. 쏘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고 쏘는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모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관이 예를 들어서 그 큰 박스관이 있으면 이것을 기계가 있대. 아마 여기 재난 상황에서 작동을 한다던데요. 해서 물이 못 들게 막는데요. 이번에도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킴스마트 사거리는 물난리가 나서 지금 사람들이 발을 동동 부르고 있는데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장으로 들어가는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헷갈려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은 거냐, 펌핑한 것을 속도를 줄인 거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펌핑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들어온 물을 막았다, 못 들어오게. 그런 얘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톤짜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90톤짜리 하나 박스가 더 있다 했잖아요.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박스 사진. 사진을 보시면은 저입니다. 앞선 펌프 1, 2 있고 추가 설치 펌프가 저리 똑같이 있는데 한 공간이 저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대책을 좀 할 수 있으면 저기에서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 펌프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있어요. 공간도 있으면 아예 방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알 수 저도 있습니다.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하고 어쨌든 나온동 우수 펌프장에서 나가는 앞송관로가 가급적이면은 경보천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침수된 물들을 분산도 시키는 거다. 지금은 거기 물들이 현대코아로 가니까 앞송관로 펌프를 하면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호우 때 이제 경포천의 담수 능력인데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이 되고 그때 경포천 관련돼서가 아마 매년 있다가 경포천하고 미제천을 재난하천으로 해서 거기를 공사를 한다 했어요. 근데 미제천도 마찬가지고 경포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왜 이걸 재난용으로 하냐, 여기를 갖다가 친수공간 하면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정도 천이 나오려면은 전주천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대전천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는 적고 이게 어디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농수하고 그 물을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급수가 3등급, 4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슬러지고 냄새 나니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세서 사실 친수공간을 했죠. 그래서 현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둔치가 생겼잖아요. 거기 경포천.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뭐 지금도 뭐 경관 그 하천이 아니고요. 그 한 것이고 저기 둔치는 원래 설계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애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이 많이 올 때 내려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체로 다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조그마하기 때문에 거기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저것을 한 것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경포천이 물이 채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거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더 그냥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도 있게 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을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그 언더패스도 이게 비 올 때는 뭐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는 것인데 평소에 그 위에 이제 그 제방으로 시민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걸어서. 그런데 이 교통 신호등이 걸리니까 그 밑에 언더패스를 내서 신호 댕기게 하자. 근데 이것은 뭐 비가 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은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집행부에서 들었을 거고, 그렇죠? 시장님 그때 당시 시장이 아니셨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 의원이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미제천과 경포천은 경관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재난 방제용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경관하천은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난하천. 그럼 재난하천은 뭐냐면은 친수 공간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경포천이 범람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범람 수위까지 왔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둔치 지금 그 언더패스는 뭐 언더패스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지고 그 둔치가 있잖아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둔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물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이 둔치를 거기 둔치는 원래 당시는 그 둔치에다가 운동기구를 놀라 있어요. 거기 많아요.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오래되시는 그 토목직들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 의회하고 제가 그때 얼마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놓자는 의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님 계셨어요. 지금 의원 아니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그 놓기만 놔라. 내가 가만히 있는다. 왜? 거기는 물이 조금만 차면 하기 때문에 이게 뻐르기다. 운동기구 놨다가 세척이 안 된다. 그거 이거 전주천 침수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 우리 거하고는. 그래서 그때 임 과장님 제 이름이 성함이 잘 생각하는데 임 과장님 계실 때 거기 했다가 헐라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운동기구가 놀라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건 알아보셔요. 그건 제 기억 정확하니까. 자, 제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는 친수 공간이 아니고 재난 방제용이다. 그렇다면은 시장님은 그때 당시 설계가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데 시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혹 설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후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둔치를 좀 이렇게 더 준설을 해서 긁어내면은 담수 톤수가 몇십만 톤 될 거 아닙니까? 몇십만 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류조 8천 톤짜리 뭐 그 몇 개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랑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것이 기후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지를 그리고 우리는 군사는 경포천이 어쨌든 물기를 분산시켜도 경포천이 주 그 우수를 받아주는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 같아요. 거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 둔치를 없애버리고 하면은 담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도 효과는 있겠죠.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정 정도 그 군산 경포천으로 몰려드는 물들의 한 50% 이상을 옥회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보고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경포천이 원래 폭이 여기는 넓잖아요. 수성동 쪽은. 근데 저쪽 펌핑장인 데는 좁아요. 사실 네, 거기가 폭이 좀 제대로 있어야만이
그 펌프장 용량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것이 그 서부발전 있는 쪽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 이 펌핑장을 그쪽에 하나 건설을 할 수 있으면은 이번에 지금 경포천 용량을 늘리면서 아까 울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쪽에 거기에 펌핑장을 좀 하나 크게 건설을 하고 그 지금 그 송정교 그 밑에 있는 옛날 구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도 철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철거를 해서 그 물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듬으면서 아마 전문가들이 이제 그 용역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시장님 그렇게 그거 한번 해서 보셔봐요. 저희가 배수관문이 경포천에 있고 그 뒤는 경포천에 있는 배수관문이 없잖아요. 그냥 민물 썰물 나가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거기가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물론 일부는 침수된 점도 있었지만은 시내권보다는 침수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여기 우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롯이 바닷물이 민물썰물이냐 백중설이냐 아니냐에 그럼요. 따라서의 차이가 있지 여기서 나가는 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배수관문을 막아놓기 때문에 비가 그 뭡니까 민물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물을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천을 잡아놨다고 하면은 경포천을 준설을 통해가면은 천이 아니라 1,500을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서서 용역 주실 때 검토를 하시면은 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 시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저류조 있는 CCTV가 아시는 것처럼 그 뭡니까 차단이 돼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해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CCTV는 그 전에 거기가 이제 항상 비가 많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 우수저류조가 있는데 그 속에 펌프장인 데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와 함께 밖에도 달아두고 그다음 문화동하고 시내 곳곳에 옛날 침수가 많은 지역만 우리 방제실에서 운영하는 CCTV거든요. 이번에 그게 물이 차면서 아마 그 아니요. 거기 보니까 답변서 보시면은 누수는 누수로 인한 차단이고 차단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박스가 거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는 물이 안 됐어요. 박스 좀 위에 있지 당연히 땅에다 놨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박스가 거기가 예, 그래서 물이 안 찬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원인은 왜 차단됐는지 모른다. 그렇다면은 누수 문제면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높이면 되잖아요. 차단기를. 근데 통신사의 문제인 건지 통신이 거기 안 됐으니까 왜냐면 거기 건 안 됐는데 그 건너편 거기도 안 됐다고 이저리저리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예. 거긴 됐어. 거긴 촬영 시간이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일저리 조건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큰 지금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경이 되는 거, 그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보이는데 상황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예. 저 통합관제에서 있는 것을 그게 다운이 되는 바에 딱 먹히니까 그쪽 지 끌어다가 보면서 바로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뭐 장비의 문제다 그러면 장비를 비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어쨌든 재난 났을 때는 관제실에서는 볼 수 있는 건 물론 유선으로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도 있지만은 카메라를 보고서나 직직선 지시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카메라가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 자율방재단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랑은 아마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때 당시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강제할 수가 없다. 일반 시민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 대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혜가 그렇게 막 했을 때 그 사람들 동원하냐? 근데 조례에는 동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거 말고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침수 피해가 났는데 이전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그 통계 나와 있는 거. 침수 피해가 났는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 그 일반 시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분들이 7일부터 그 수해난지를 복구를 계속 땀 흘리면서 했어요. 그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가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소집을 해서 149명이 가서 며칠 동안을 갖다가 저렇게 활동했습니다. 근데 자율방재단은 없어요. 근데 자율방재단의 조례에 보면은 자율방재단은 예찰도 하게 돼 있고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그 상황에 바로 대응도 하게 돼 있고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복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군산 그 뭡니까 자치센터 봉사 그 센터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재난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 군사 이게 전국적인 자율방재단이 다 그러는 거냐?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 보세요. 매년 자율방재인의 날을 행사를 하는데 올해가 20회째랍니다. 청송에 이번엔 저 제천인가에서 전지대회를 했는데 청송이 이번에 최우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받았냐 했더니 저런 활동들을 해서 받았다고요. 저기 자율방재단하고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뭐가 다른 거냐 대체. 오히려 청송군이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청송군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 계속 통해서 저런 활동들에서 사례 발표하고 해서 이번에 시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율방재단 뭐냐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미온적이고 자율방재단 단장은 의원님 저 월명동 슈퍼 가가지고 막 빠져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단장님은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앉아가지고 나온 1, 2, 3동부터 해서 군사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으니까 어디가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해달라고 또 시한테 요청해서 어디 저기 피하니까 우리 방재단원들은 안 되니까 더 인력을 보내달라든지 그런 컨트롤 타워를 가다 몸으로 가서 한 데가 아니다. 근데 그 말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단장은 학식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호선에서 뽑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님 임명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현재 단장인 분 이번에 또 연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연임됐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아니 군산시가 이렇게 수해가 나고 재난이 계속 생기는데 그분을 단장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장님. 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도. 아니 그건 빨리 답변해 주셔요. 누구 아시는 분 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 그걸? 이번에 또 그 사람 거기가 단장이 또 됐나? 내가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 그랬어? 아니 사람도 몇 명 없잖아. 하여튼 알았어.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물뚝불뚝 튀어나온 거, 그 인도 그거 뭐요 그거? 그 우리 하숙과장이 아나? 자, 그 시장님 시장으로 끝나고 따로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담당 자율방재 문제도 제가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저도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새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자율방재단에 속해져 있는 이름을 걸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나 뭐나 다 이중 멤버십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율방재단의 그 활동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하냐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작년에는 제가 그 자율방재단 지적을 했어요. 뭐랬냐. 그러니까 읍면동의 대부분이 통장단 아니 이장단 부회장이 그 지역 자율방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 남삼동 통장 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 저 예찰 활동이랑 다 했어요. 막 저한테 뭐 약간 따지는 듯한 전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율방재단의 뭐 단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구성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해당 그 읍면동장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좀 해라. 원래 제가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저는 제가 그 조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잘 안 돼요. 나 이거 참. 그래서 숫자를 300몇 명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예,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재난이 났을 때 그분들이 뭐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재난이 났을 때는 손하나로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모 방송국에 나가셔가지고 그 군산시가 나름대로 그 우수바지 거기다가 시인봉도 심어놓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손 하나가 급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정확하게 재난이 났을 때 호출을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죠. 막 마구잡이로 와서 하면 오히려 사고 나니까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것 같으니까 그분은 꼭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재를 방재단이 좀 그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진짜 수해가 됐든 아니면 뭐 폭설이 됐든 여기 그 재난에 좀 대응을 해서 시민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세우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거기 예. 뭐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을 좀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잘 하도록 제가 예. 일단 부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저도 아주 명심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구성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방송국에 나오셔가지고 기후 그 위기 재난 대응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마트 통합 관사센터가 현재 군산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부대나 소방관들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현아원도 시장님 출석 요구했을 때 이번엔 재난 때 사람들이 복장이 전혀 재난에 이렇게 구호로 온 복장이다 그 얘기를 얼핏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로 사거리가 그날 침수가 돼가지고 차가 한 몇 대가 침수됐을 거예요. 그건 아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됐는데 제 아는 지인이 새벽 1시에 거기서 차가 침수했대요. 왜 침수했냐면은 나운동 쪽에서 조총동 쪽에 직장에 침수가 됐다 해서 그걸 방지하러 가는 길에 거기서 누가 통제를 안 킬래 물이 좀 있길래 가도 되는 줄 갔다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보니까 또 흰색 차가 하나 또 침수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나와가지고 막 비는 오고 물은 빠지고 오는데 혼자 보이는데 그 횡단보도 쪽에 4-5명 정도 사람이 서 있더래요. 누군지 모르겠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그 수성동 그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이장 통장 2명 우리 직원 2명 재난에서 3명에서 거기가 5명에서 7명 정도가 나가 있었다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자 그렇다 하면은 자 침수가 됐어. 이 차를 빨리 빼야 할 거면 그래 2차 3차 추가 사고 안 날 거 아니에요. 밀어줘야 하는데 누가 하나 안 오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던 기사가 내려가지고 차 밀어서 차를 뺐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차 침수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뭐 하길래 이제 알려줬죠. 등록하셔라 어찌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사람이 들으시대.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시장님 말씀처럼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까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고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 자, 그래서 거기 5명이 배치를 5명이 했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시장님 말씀하신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주술 거냐? 아니면 교통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차가 침수되면 밀어서 그 사람들 빼서 2차 사고, 3차 사고를 방지할 거냐?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겪었지만은 이현아 의원도 시장님 그때 지난 업무보고 때 출석 요구에서 말했을 때 잠깐 얼핏 했던 게 복장이 방제홈 복장이 아니더라. 그 얘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매뉴얼 그리고 자 수혜 지역들은 군산이 뻔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새로운 수혜 지역들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겠죠. 동사무소 직원, 우리 하숙과 직원 누구 가겠죠. 그러면 그 매뉴얼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파견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 뭡니까? 거기다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매뉴얼의 부재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작년에 있던 공무원이 거기 가서 진짜 막 그 빗물바지에 쓰레기도 줍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올해 가신 분은 작년 수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굉장히 전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어떤 걸 먼저 점검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딱 봤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이건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요. 만들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잘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 매뉴얼도 더 철저하게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시장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넘게 자료 수집을 우리 안총 하숙과 뭐 이렇게 해서 쭉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꼭 확인하십시오. 설계도면 없으면 안 돼 있는 거니까. 일단 설계도면부터 해서 뭔 자료들을 제대로 안 줘요. 안 돼요. 계획도를 주지 않나. 아니 계획도는 계획도잖아 말 그대로. 예? 관망도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계획도인데 왜 이걸 주냐. 관망도를 줄 알았더니 관망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재난 쪽 있잖아요. 재난 쪽. 이 재난 쪽은 순환보직이 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제가 임기제 공무원도 우리 그 행정직과 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특정 법으로 허락한 임기제 공무원을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순환보직으로 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재난, 안총이나 하숙과 이 관로 특히 관련돼서는 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임기제 공무원이 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 답변 감사하시고요. 이 재난은 저희가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정한 것보다 과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재난에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정확히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잠깐만 한 5분만 우리 앞으로 그 서동환 의원님이 여지껏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사안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그 도면 한번 전체 하수가 관로 나와 있는 거, 관로 나와 있는 이 저기를 보면은 저 가운데 주 배수관로 저기 하나가 저 문화동에서 유일하게 경부천으로 나가는 저게 제일 특히 우리가 빗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저 문화동, 나운동 모든 것이 저 하나로 나갑니다. 이게 경부천이 물이 채가지고 막히고 특히 이 만조 때 완전히 딱 막혀 있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 군산의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시간당 100ml가 넘어가지고 뭐 대책이 없다. 물론 사실은 지구상에 시간당 100ml 이상 돼 갖고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문제인데 이쪽 월명동 쪽으로 내려가는 서쪽 면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저쪽 그 송풍동 저 청소년 우리 수련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다 문화동, 나운동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 물을 한번 잡아주면은 그걸 어디로 내오냐? 지금 그 월명동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함께 금강동 상섬 아파트 그 고지가 거기가 도로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하 관로로 뚫어가지고 일단 송풍동에서 나오는 물을 월명동 쪽으로 넘기는데 월명동 쪽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학로 부분을 완전히 근본적인 차지를 그 수동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학로에다가 관을 아주 크게 묻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월명동 영화동이 침수를 막으면서 이쪽 송풍동에서 나오는 물을 일단 한번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면은 문화동, 나운동에 모이는 물이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들판 저쪽 아래쪽은 일단 경포천으로 가는 것을 옥기천으로 돌리고 저 아까 그 우리 서동환 의원님 지적이었던 대로 우수관로를
저기 옥규천으로 돌리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나운동 쪽이 괜찮아지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그래도 이렇게 150mm 이렇게 이상 이게 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관을 늘리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지하로 뚫어서라도 저걸 저쪽 소룡동 쪽으로 바다로 넘길 것인가 이쪽 경포천으로 또 넘길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그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물에 말하자면 우수가 쏟아지는 쪽이 쏟아지는 면이 월명동 쪽은 이쪽 월명산 서쪽, 그다음 이쪽 청수연 수련관 앞쪽으로 해서 이쪽 그 가장 넓고 거기가 빗물이 가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이게 송풍동을 거쳐서 문화동, 나운동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부분 나눠줘야 되고 또 나운동 쪽에서 그러면은 완전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지하로 해서 저쪽 저는 소룡동 쪽으로 해서 바다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지하로 뚫는 것은 좋은데 지하로 뚫는 공법이 관을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메타는 크기는 큰데 그게 몇 미터라고? 2미터 얼마? 4미터 24? 23 2미터 3미터짜리를 지하 한 10미터나 10미터 이하 지하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용역을 좀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군산이 뭐 150mm라고 막을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막아보자 하면서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간과 예산의 문제인 거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하고 저거 똑같이 그 의견이 맞았던 부분이 예. 옥회천 펌프장을 보내서 분산시키는 거 이거 하나고 그리고 나운동에 집중되는 물이 현재는 압송관로로 가는데 그게 펌핑장이 용량이 부족하니 하나를 빨리 설치해서 압송관으로 보내면은 나운동 물이 그렇게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까? 그럼 더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빨리 압송고 그리고 문제는 이 압송관로를 경포천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것은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그 경포천에 내부가 준설이 되고 둔치가 있으니 이것이 근다시 뭐 언더패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 쓸 수 있는 그 시설들은 유지하되 현재 그 둔치로 되어 있는 풀만 나 있고 사람들 뭐 운동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지역이 불필요하니 거기를 좀 더 그 준설을 해내면은 그 담수 능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천 톤의 문제가 아니라 몇만 톤, 몇십만 톤의 담수 능력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단시간 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효과는 좀 빨리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계획들이 이 재대책이 우선 뭐 단기 대책도 있고 중기 중단기 대책인데 보통 우리가 단기 대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안분고랄지 삼북분고랄지 그다음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뭐 신풍 문화북 이쪽 나운동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 대책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5년 걸리는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안에서 나오는 아까 그 우수관로랑 설치하는 것은 좀 자그마한 부분인데 지구별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지구별로 세운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로를 어떻게 연결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이런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월명동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풍동 묶어가지고 그 대학로에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민선 7기, 8기까지 하셨잖아요. 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대책을 이제 세웠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게 사실은. 그때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을 구안분고했고요, 삼북분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신풍 문화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니까 금액이 크다 이거 나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서
그 중점 사업으로 또 부분 다 하는 거 있고 어느 때보다도 예산은 그 부분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했지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연결하는 부분과 그다음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항구적으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용역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할 것과 중기적으로 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것들을 조금 로드맵을 잘 세우셔서 예. 좀 전에 제가 제안한 것들은 큰 돈 들어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실행하면 내년에도 효과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바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시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